특집 진짜 주식 3부.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스페셜한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또 특집으로 코스피 5천, 꿈의 지수 5,000피 시대가 열렸다라는 주제를 갖고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이동근 대표님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요. 예, 안녕하세요. 돈 버는 시황 김대복입니다. 돈 버는 시황 우리 김대복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팔면 날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엽입니다.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네. 팔면 날아가는 우리 김동엽 대표 함께합니다. 박수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역사적인 5,000피 시대를 열었던 오늘입니다. 물론 터치하고 시장 조정을 뭐 살짝 내려왔지만 5,000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를 확인을 했던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세 분의 연륜과 세 분의 연륜이 합쳐지면 50년은 좋게 넘는 주식 경력 5,000피와 50년은 넘는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세 분의 어떤 구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이동근 대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동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뺑뺑이. 뺑뺑이. 예. 뺑뺑이 군대 용어 아닌가요? 뺑뺑이? 무슨 얘기일까요? 뱅글뱅글 돌아간다. 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최근 시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사실 이제 중심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피지컬 AI, 로봇하고 같이 붙으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폭등을 했죠. 네. 특히 뭐 현대차가 지금 5,000포인트 가는 데는 거의 뭐 좀 크게 일조를 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받쳐주면서 했지만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 오늘 이제 5,000 찍자 말자 조금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주들이 또 급등이 네.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 분야 삼성의 SDI가 급등이 나오면서 2차전지주들을 끌어주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섹터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사실 이제 오늘 같이 5,000포인트를 찍는 와중에서도 조선방산 원전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도 또 차익이 나왔고 찍자 말자 이제 2차전지 쪽으로는 계속 수급들이 몰려서 좀 들어갔지만 자동차,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빠르게 차익이 나오는 이런 발빠른 어떤 장세 요게 좀 전개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의 장세는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오늘 시장은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말씀해 주신 삼성 SDI를 필두로 한 2차 전지주들도 움직이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계속 뱅글뱅글 돌아간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그 중심에는 AI가 있거든요. 네. 그 AI가 있고 그 AI를 가동하게 하는 AI 반도체주들이 가장 먼저 많이 움직였죠. 가장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확산시키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판단 영역에서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쪽에서 이제 현대차라든지 특히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기업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28년도부터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윤곽을 나타내면서 그런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조금 과도하다 싶으니까 어떤 쪽으로 가냐면 배터리 쪽으로 간 거예요. 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들어가고 지금 이제 그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쪽에 ESS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니까 사실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 EV 쪽이 가장 큰데 전기차 캐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주춤거렸고 공급 계약이라든지 생산 공장 해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지니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나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상당히 좀 윤곽을 좀 드러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4분기 남아있는 실적 발표라든지 네. 그다음에 1분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또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또 좋지 않으면 또 다른 쪽으로 그렇겠죠. 넘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내용들 토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전략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뭐 뺑뺑이라는 내물을 채워 주셨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대응이 참 어렵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행복한 전략이 될까요? 다 못 맞추잖아요. 솔직히 뺑뺑이 돌아가는 거 저도 못 맞춘다고 그렇죠. 방송에서 미리 맞춘다기보다는 네. 쫓아가기 바쁘. 그냥 뭐 이게 가니까 네.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말은 쉽게 하지만은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 그럴 같은 수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 팔고 가야 되는데 팔고 가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4월 9일 날 2,300포인트 저점 찍고 있을 때 5,000포인트 간다고 계속해서 방송에 자주 말씀드렸죠. 네, 네. 계속해서 간다 5,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믿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종목이 잘 안 보이면 ETF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14,000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올라왔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소외되지 않고 가려고 하면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뭐 AI 반도체도 먹고 그다음에 현대차 로봇도 먹고 그다음에 2차전지도 먹고 하려고 하면 그거 다 사면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은 계속해서 하나 올라가면 하나 좀 쉬고 이런 그렇죠.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두더지 게임 같이. 예, 그러니까 그렇죠? 뿅만 치가지고 이렇게 왜 탁 하면 요거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ETF 쪽으로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게 좋은데 기존의 기본의 근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멘탈입니다. 멘탈. 예. 네. 멘탈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시장이 간다. 그다음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끈기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그 끈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 수익에 동참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 구간에서도 사실 우리가 지금 지수 5,000포인트 갔습니다. 이게 박수까지 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못 올라오는 종목들이 절반 이상이 넘는다고 많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종목에 대한 교체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대로 가야 된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앞에 제가 말할 때 이게 다 먹을 수 없다. 음,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잘했으면은 지금 수익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것이고 선택을 잘 못한 대가를 지금 이제 수익률 동참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바꾼다고 해서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5,000포인트 흐름에서 지금 반도체에서 그다음에 로봇 넘어가고 그다음 2차전지로 넘어가는 거는 뭐냐면은 약간 과도하다 싶으니까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가 나올 때까지 정말 끈기를 가지시고 올해는 잘 기다려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특집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새로운 출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이라는 특집으로 저희가 이 시간 달려갈 텐데 5,000피까지 오는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자동차가 좀 받쳐서 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000피 터치하자마자 또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는 좀 조정을 받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궁금하고요. 채팅창에 앞으로 향후 5,000포인트 이상이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어떤 목표로 정해놨던 5,000포인트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어떤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견으로 좀 나눠집니다. 우리 이동근 대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자동차부터 여쭤볼까요? 현대차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파란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번 업종은 요 순서대로 간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이 순서대로 갈 건데 그렇게 이게 이제 말씀하셨죠. 핵심이거든요. 네. 예,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비중이 큰 게 반도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고 2차전지는 커야 될 것이고 바이오도 커야 될 것이고 그런 순서대로 갈 건데 사실 이제 현대차가 올라왔던 거는 차가 잘 팔려서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로봇 쪽으로 네.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로봇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1조 1,000억대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연간 한 1,1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거든요. 지금까지도 적자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올라왔냐면은 AI 시대 가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거기에서 나올 것이고 로봇이 한 90만 대 정도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팔리면 거기에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보는 아틀라스도 그중에 일정 부분 팔릴 거다. 네. 또 그걸 28년도부터 현대차 생산 공장에 투입하면 돈이 경비나 이런 것들이 크게 절감되겠지.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네. 로봇에서 지금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다하게 올라왔고 저도 현대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제부터는 이제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왜 이거는 가진 자의 영역이다. 괜히 거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어떻게 현대차를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저는 좀 좋지만 차라리 좀 늘리면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사실 불과 한두 달 전만 이게 오르기 전망하더라도요. 현대차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관심도 PES의 없다가 지금 최대 예, 어지요. 가전 전시회 나오면서 거기에서 지금 아틀라스 나왔고 젠슨항하고 정의선 내장하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비밀 해독 나오면서 그때부터 치고 올라오니까 와 현대차다 하면서 그냥 다 들러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차분하게 예, 좀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꿈의 지수 5,000피 시대 열렸다. 지금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이후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저는 작년도부터 5,000포인트를 간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간다고 해서 5,000포인트를 오늘 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1월 달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1월 30일을 변곡일로 보는데요. 네. 그 변곡일 전에 5,000포인트가 올 걸 싶은데서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조심하자. 조심하자. 예, 조심하자. 이게 왜 그러냐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지수를 지금 기업 지금 코스피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갖다 한 400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5년도가 지금 한 245조 좀 넘게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한 40에서 45% 정도 증가가 돼요. 그 정도 하면은 작년도에 4,300포인트에서 계산해서 보면 한 5,899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899. 99. 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그러면 거기까지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5,00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못 버티고 떨어지면은 말창도루묵입니다. 황입니다. 근데 버틸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요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차트 보고 이야기 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차트인가요? 예, 준비해 주신 지금 차트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수 차트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예,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 200선하고 여기하고 간극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그렇죠. 있죠. 그게 아직까지 롤링 구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 200일 이동 평균선이 4,500 정도 올라왔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으면은요.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제 사진 때문에 안 보이네요. 네, 사진을 네. 보입니다 이제는. 예. 네.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요 200일 이동 크로스가 평균선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네. 이제 밀집이 됐죠. 요 밀집이 되면은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 이동건 투자클럽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21년도에 여기 고점인데 고점일 건데요. 고점인데 아마 여기서 돈 들고 막 투자하면 힘들 건데요. 강하게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기를 한다 그래요. 예, 누가 뭐래도 뭐 때려 죽이도 제가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라인 요렇게 되면은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직까지 요 고점에서 간격이 급하게 크니까. 올라왔잖아요. 현대차도 급하게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급하게 올랐죠.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31% 지수 올라왔는데 27%를 삼전하이닉스가 올렸으니까 소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화 과정에서는 매매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듣고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오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대복 대표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김대복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예, K 장세이다. K 장세이다. 앞서 뺑뺑이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느낌이 좀 다릅니다. K 장세. 그 뺑뺑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만히 기다리면 자기한테 순번이 돌아오잖아요. 뭐 그렇죠. 예, K 장세는 우리 K자를 보시면 돼요. K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우째 K자 상단으로 가는 업사이드에 있는 종목이 있고 다운사이드로 내려오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우리나라가 5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저점을 내는 종목이 있고 신고가가 되는 종목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격이 그 중간에 어떤 간격, 그 우리는 이걸 괴리라고 하는데 이 괴리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운 좋게 그 K자에 어떻게 보면 오르는 업사이드에 있는 사람한테는 편안한 시장이 될 거지만 반대로 떨어지는 이 시장을 갖고 있으면 진짜 고통의 나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 투기적인 어떤 종목들이 나올 때 나도 모르게 훅 해가지고 아 이거 다 팔고 그냥 저로 가야지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면 큰일 난다는 그러면 안 거죠. 된다. 그러니까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예, 네. 이제 5천이라는 게요. 실질적으로는 뭐 이건 뭐 이동근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증권에 좀 오래 종사하거나 이쪽을 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작년에 이미 우리나라가 그 디스카운트 시대에서 프리미엄 시대로 들어왔고 5천이 눈앞에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좋게는 7천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7천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7천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근거가 따라줘야 되는데 사실은 근거가 따라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주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행 EPS라는 게 있어요. 네네. 지수 EPS가 지금 가격이 아마 460 얼마 되는데 470원으로 러프하게 잡다고 하면 그 11배 하면 5,115예요. 그러니까 11배가 높은 수준이냐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일단 실적이라는 것을 외국인의 그 증권사에서 나오는 거는 약 300조를 얘기하고 네. 이제 1000조 시대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램 가격이 4만 원 하던 게 7만 원 하던 게 40만 원 한다 지금. 네. 그럼 앉아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장이고 미국의 샌디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DDR 그러니까 랜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난해부터 한 800% 올라 금년도만 더블 이상 났어요. 어저께도 10% 올랐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5천 시대에 왔지만 이 5천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언제 떨어지느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실적의 모멘텀이라는 어떤 하나의 바퀴와 네. 어떻게 보면 그 또 새로운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의 기대감. 어떤 이걸 두 개의 바퀴가 가는데 그렇죠. 한 개의 바퀴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떨어지면 이건 잘못하면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을 안고 가는 것들은 실적의 가늠치는 대충 12개월 뭐 그다음에 36개월 이렇게 선행해서 생각하지만 그게 못 따라왔을 때는 항상 그 자리를 가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외국인의 어떤 잣대인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식하면서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매수하는 이 자리에 누군가가 매도하는데 이게 바로 오렌 버핏이 될 수도 있고 세계 유명한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네.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5천 시대에 왔지만 피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이런 5천 시대는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안 올랐던 이런 쪽의 섹터에 있던 사람들은 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 자세히 5천 시대 딱 올라왔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양대의 축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가다가 자동차는 떨어지고 반도체는 올랐단 말이야. 네. 근데 새로운 영역, 지금 많이 내렸던 이 영역에서 신고가를 내고 치고 올랐던 데가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이다. 그럼 2차 전지에 그 기지개를 킨 종목이 있고 또 트렌드를 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2차 전지가 그러면 뭐 전기차의 부활이냐? 아니면 에너지 저장 장치의 부활이냐?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의 부활이냐? 여기에 또 세분적으로 나누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영역을 돌아올 것 같으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영역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조금씩 바꿔가는 게 알겠습니다. 나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저희가 체질 변화라고 한다면 시장이 아주 급락을 한 다음에 한참 헤맨 다음에 올라갈 때 체질에 대한 변화를 꿈꾸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어떤 시장이 변동성이 꼭 체질을 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앞서 우리 이동근 대표와 굉장히 흡사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동근 대표는 5,889포인트라고 5,899포인트지요? 딱 집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5,000포인트를 터치한 오늘 우리 시장 앞으로의 결과부터 듣고 그리고 대응 전략은 따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1분기는 1, 2, 3월인데 1월 달은 급속도로 계속 우리나라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흐름은 쉬었다가 5천에서 지금부터 쉬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랠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남은 6거래일 동안에 이동근 대표는 30일 날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저도 29일이나 30일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실적이 딱 그날 29일 날 나와요. 네. 그 왜 두 개 회사가 그 같이 날에 이렇게 나오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건 왜냐하면 의도적인 어떤 전략적인 계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내 피셜에 의하면 약간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함이 아니냐. 근데 그날이 어떻게 보면 한쪽은 야 얘는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 왜 이렇게 못 나왔어? 이렇게 서로 할 수도 비교를 있는 할 수밖에 거잖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날이 어쩌면 희비가 갈리는 날이 되고 그날까지는 저는 빠르면 5,150까지 가고 네. 거기서 쉬었다가 2월 달은 쉰다고 봐요. 네, 네. 2월 달은 쉬는데 3, 4월 달에 오면서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는데 올해의 목표는 한 6,500 정도 가지 않겠느냐. 6,500. 와. 그것은 왜냐하면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삼성전자가 오늘 29일 날 발표할 때 영업이익을 금년도를 얼마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TSMC가 30%의 어떤 성장을 얘기했는데 딱 삼성전자가 나왔는데 이번에 20조였죠. 1분기는 35조예요. 아니면 50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 세상은 또 잣대가 또 바뀐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여기서 더 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그것이 올해 우리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뻗는 두 번째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1,500? 예. 와, 이게 아시죠? 1,000포인트씩 올라가는데 13년, 14년 이렇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이게 20년 동안 박스피가 네. 이걸 딱 탈출하는 순간에 그렇죠.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면 매도했던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요. 5천이라는 걸 딱 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아차 하고 개인들 막 좋다고 막 이렇게 막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마디만 딱 이렇게 네. 이게 열차가 이렇게 가는데 내리면요 다음 열차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한참 걸린다. 한참 걸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열차 기다리다가 아이고 이것 안 되겠다고 다른 거 딱 다른 쪽으로 가는 방향의 열차를 타면 빠이빠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차에 가능하면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5,000포인트까지 오는데 이끌었던 주역은 반도체입니다. 네. 대형주 1, 2탑. 네. 그리고 뒤에서 확실하게 밀어줬던 건 현대차였고요. 네. 근데 오늘 현대차는 5,000포인트 터치하자마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현대차. 현대차는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애널리스트가 8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로봇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에서 그 에이전트 AI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로 갈 때의 이 흐름을 반영한 거거든요. 근데 삼성 그 현대차나 기아차를 딱 보면 올해 국내 영업 마진이 얼마큼 나올 거냐. 테슬라가 이렇게 진입했을 때 이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 것이냐 이렇게 볼 때는 저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앞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식의 본질은 실적과 기대감이다. 모멘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현대차는 지금 사실 실적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 갖고 얘기하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빨리 타려고 하지 말고 조정이 충분히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요 최근 이틀 전에요. 그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내릴 때
다른 종목보다 가장 많이 내렸거든요. 네네. 그 다음 날에 막 급등이 그렇죠, 최고로 급등을 올랐다가 그리고 또 올랐으니까 완전히 한 번은 피크가 왔다.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내리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나는 그 내리는 자리가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되는 자리에서부터는 다시 매수를 해도 되긴 네. 된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앞서 좋은 얘기, 긴 얘기 길게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 김대복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현 시점,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종합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그럼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대표님? 저는 투트랙이죠. 투트랙. 예, 그러니까 K자의 상단에 있는 반도체는 그냥 내리지 계속 말고 잡고 없는 가고. 사람들은 그냥 부분적으로만 사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고 예, 예. 계신 분들은 계속 잡고 가고. 예. 네, 또 하나의 그다음에 전략은요? 이제 2차 전지처럼 밑에서 치고 오는 종목이 오늘은 2차 전지일지 몰라도 다음 날에 바이오가 될 수도 바이오가 있고 그다음에 될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동전주 있잖아요. 600원짜리가 1,800원씩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로봇 붙이면 무조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로봇 하면 무조건 오르는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전지하면 무조건 올라오는 시대처럼 네. 이런 종목들이 한풀이 성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반등하는 종목들은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말씀이잖아요. 투트랙으로 하는데 하나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길게 보고 예. 하나는 좀 그때그때 좀 대응하는 빠른 예. 대응이 좀 필요하다. 예. 근데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 말고는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반포자, 예. 반도체를 포기한 자, 예. 이런 분 분명히 계시거든요. 예, 이런 분들의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을 볼 수 있는 섹터는 없을까요? 저는 원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 예. 왜냐하면 원전은 사실은 숫자가 또 안 찍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숫자 안 찍게 나오는 종목인데 우리나라가 원전을 밀어내는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 탈원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원전 알고 원전도 이제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은 이제 행정명령으로 원전을 집어였던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우리나라만큼 또 원전 이런 쪽에 그 기술력이 기술력이 있는 네. 나라 그리고 SMR에서 어떻게 보면 그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원전 쪽이 또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 김대복 대표의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예, 타코다. 타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 타코. 네, 맞죠? 그 타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터키 제가 음식이 아니고 멕시코 음식이죠. 멕시코 음식. 네. 사실 그 의미로 쓰이는 거기도 한데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생각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단 질러놓고 그렇죠. 상대방에서 세게 나오면 그럼 좀 양보해줄게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래요. 그 전략들을 좀 많이 쓴다는 건데 결국은 작년도 그 관세 시작하면서 계속 그런 이제 모습들을 자주 보였다는 거 생각해 보면 이번에 그 그린란드 관련해 가지고 그래요. 세게 부를 때도 이게 되게 오래 갈 거냐 아니면 또 뭐 유럽 쪽에서 또 맞불 관세니 뭐 채권 매각이니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오니까 아 그럼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갖고 뭐 무력도 안 쓰겠다고 하고 네. 또 관세도 유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루 만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양치기 소녀 느낌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뉴스가 나면 오 다행이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느낌이 좀 그럴 네. 줄 알았으니까 사실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 사이에 보면은 어제 아침에는 이제 다우가 뭐 800 빠지고 나스닥이 500 빠지면서 되게 뭐 리스크가 커지는 것 같아 이랬는데 사실 네. 생각보다 하루 만에 다 그냥 진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임기가 한 3년 이상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1년 지났거든요. 임기가. 근데 말이 잘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라 그래도 하루 있으면 또 변심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아까 타코라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강하게 말해놓고 막판에 물러난다 이런 관점인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제 한마디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아침에 110포인트까지 올랐었거든요 오늘 장이. 근데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음봉으로 끝났고 아침 출발해서 장중 한 점심 때까지 셌던 거에 비해서는
약하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타코 같은 느낌이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네. 연초부터 지금 수급을 보면 개인들께서 개인 수급만 따져보면 5조 원 이상 팔았거든요. 그래요. 계속 이게 4,200에서 4,800, 900 올라올 때까지 파셨는데 왜 하필 5천을 개인들이 만들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오늘 어떤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5천에 대해서 딱 마음을 먹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5천을 신호탄으로 해서 네. 이게 진짜 넘으면 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아침에 열심히 사셨다고 하면 어쨌든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뭐 현대차 아침에 만약 57, 8만 원대 그래요. 질렀다고 하면 뭐 4, 5만 원 일단 맥히고서 출발하는 그렇죠. 거니까 썩 좋은 5천대 출발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향후 지금 5천 포인트 터치했던 어떤 어찌되었던 의미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고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방향성을 제가 뭐 감히 예측한다는 거, 우리 앞서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뭐 그런 방향성도 가능하고 또 뭐 다른 방향성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뭐 소수 의견 갖고 계시잖아요. 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서 일단은 그 특위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K 5천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걸로 계속 유지하면은 5천 못 넘죠. 그렇죠. 5천이 갔으면 일단 소임은 다 했고 그 특위의 목적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해산이 돼야지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물론 뭐 오늘 구두로 보면 6천 시대, 7천 시대 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작년 4월쯤인가 특위 만들면서 그런 뭐 K 5천에 대한 기치를 가져왔던 게 그래요. 그래도 적지 않게 영향을 뭐 주고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명목적으로 좀 더 상향된 특이의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더 오버될 수도 있고 올라가는데 계속 K5천 특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일단 그 들고요. 말씀을 제가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네. 특이의 이름을 바꾸면 또 그만큼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럼요. 그렇게 예. 보시는 건가요? 근데 글쎄 이제 안 바꾸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진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이제 전략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갖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이런 상황, 이 시점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내 계좌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사실 뭐 제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날아가는 종목들이나 섹터들에 대한 관점보다는 지수 전반적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꽤나 일어났고 지금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 그래프, 일봉이나 이렇게 뭐 다 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수직으로 섰다 이럴 정도거든요. 한 70도 각도 정도로 섰다. 네. 이게 사실 그 과열의 해소 없이 가기에는 너무 고공권으로만 계속 달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네들이 조금 쉬어가는 장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같은 장에 좀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키 맞추기를 해서 어제는 물론 장중 마이너스 4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이제 알테오전 효과 때문에 많이 내려왔었는데 네. 오늘 그걸 또 많이 심리적으로 좀 극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반밖에 안 오른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좀 약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마 저는 한 내일 이후부터 한 2월장까지는 그런 장이 더 우선되지 않을까를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대표님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동안 이제 열심히 달렸던 뭐 말 그대로 로봇주들하고 우주항공 이런 섹터에서 꽤나 좀 매물들이 나왔던 거고 그런 것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2차 전지 쪽하고 오늘 저는 최근에 좀 그 유심히 보는 쪽이 작년도 내내 빠졌던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철강이고 하나는 석유화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석유화학, 철강 얘기하면 되게 비인기 섹터인 건 맞는데 네. 바닥에서 의외로 꿈틀꿈틀 많이 대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 철강주들도 의외로 좀 강한 것들도 있었고 그래요. 해서 뭐 제가 봐선 소외주 맥락의 종목들을 좀 들여다볼 때다 이런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네모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코스피 5천 한국경제TV와 함께합니다. 특집으로 준비된 진짜 주식 3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2월 눈여겨봐야 할 탑픽 섹터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며칠 저희 이 시간을 함께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섹터에 대한 적중률이 요즘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오늘 또 세 분과 함께 그 힘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세 분이 선택하신 첫 번째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또 다양한 섹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에너지, 원전,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자율주행, 물류, 철강, 반도체, 로봇. 이 중에서 첫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전고체 배터리로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김대복 두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 가격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과거 낮은 가격에 사뒀던 리튬을 이용해 양극재를 만들고 높은 시세에 맞춰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섹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전고체 배터리 섹터의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을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에 한 발 더 들어간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꿈의 배터리. 이 이슈는 우리 김대복, 이동근, 김대복 두 분이 선택하신 이슈거든요.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부터 가볼까요? 예. 전고체 배터리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신 걸까요? 이제 시장은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요 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섹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출발은 그랬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 요 종목군들이 이제 상한가가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왔지만 현대차의 피지컬 AI 부분 그 부분이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주춤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현대차가 개장 전에 강세를 보였지만 개장하면서 차익들이 나오니까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재차 이제 바람이 좀 불어가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쪽이고요.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이고 지금 꿈을 보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가장 꿈이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네.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아틀라스라든지 이런 쪽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채택 가능성, 뭐 개발만 된다라고 하면은 그쪽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쪽이고 또 특히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가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 중심으로 해서 먼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사실상 이제 보면은 2차 전지하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네. 이런 쪽의 흐름들이 더 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 SDI 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노화성 뭐 이런 쪽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시장이 2차 전지로 완전히 확산된다라는 내용들보다 로봇과 관련해서 좀 더 밀집한 어떤 관계가 있는 쪽 이런 쪽에 먼저 붙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삼성 SDI 뭐 일단 전고체 배터리에서 우리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가 가장 일본 파나소닉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뭐 실적에 나섰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만 원래 그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26년도 말 27년도부터 해서 하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럼 이동근 대표님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력으로 가장 앞서 있는 삼성 SDI라고 생각을 하고 필두로 해서 오늘 시장이 조금 2차 전지 쪽이 간 것뿐이지 2차 전지 전반적인 확산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아니 건가요? 저는 2차 전지는 올해 내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라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뭔가 붐을 일으켜줘야 되고 어떤 동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앞에 말했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없다가 제가 현대차 오래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알죠. 보스톤 다이나믹스라든지 제가 알죠. 보스톤 네. 다이나믹스 그 나왔을 때요. 이런 방구 말도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고 그다음 컨슈머 리포트 이런 쪽에서 상을 매번 타도 아무 반응이 없다가 그렇죠. 믿지 않았죠. 젠슨왕 만남에서 올라왔듯이 마찬가지예요. 전고체 배터리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간다는데 예, 이런 걸 이제 붙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삼원계 배터리잖아요. 예. 현 시점에선. 근데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뭐 교체가 될 확률은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될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소형하고 그다음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LFP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은 약간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ES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뜨는데 뭐가 들어가지 그러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그럼 오늘의 일단. 삼성 SDI, ESS 쪽에서 삼성 SDI가 강하잖아요. 그쪽과는 뭐 딱히 연관성이 없을까요? 그것도 이제 2월 달에 지금 정부가 이제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1조 원대 정도. 뭐 그 내용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오늘은 전적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이고 아까 이제 배터리 쪽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저는 이제 중장기로 좀 보시라고 네네네. 했잖아요. 사실 전기차 캐즘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 캐즘 얘기를 하면서 네네. 그러고 있지만 작년도에 전기차가 국내 50% 정도 넘게 더 팔렸거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계속 20%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단지 이제 올해는 어떤 쪽으로 가냐면은 전기차가 저가로 가면서 배터리 자체도 LFP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저가 배터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물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거는 전고체 때문에 올라왔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해서 올해 저는 중후반기 넘어서게 되면은 아마 상당히 재미있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어서 김대북 대표 의견을 들어볼 때 그 전에 연속성 한번 볼까요? 전고체 배터리로 한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오늘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뜨거운 모습, 좋은 모습 보였는데 연속성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O. 이거 좀 일시적인 모습으로 했다가 이거 조금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의 모습은 좀 요 며칠 갈 일시적인 순환매 테마 정도가 아니겠느냐는 오고 나머지는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김대부 대표님 막 고민하셨어요. 이동근 대표님은 중립이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분은 이거 좀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건데 그럼 중립의 의견 먼저 들어보고 김대부 대표 들어볼까요? 제가 왜 중립으로 했냐면은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방송 때마다 나와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올라오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막 멘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보면은 늦어요. 이게 뉴스를 만들고 나면은 그 뉴스에 따라서 주가에 따라서 뉴스가 나오고 해석을 하고 하니까 늦다라고 보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요렇게 이제 삼성 SDI처럼 급등이 나오잖아요.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간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쉬어가면서 눌림이 나오는 구간을 저는 공략해야 된다. 이런 네.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눌릴 때마다 접근하는 전략으로 연속성이 좀 있지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결국은 길게 보면은 저는 진짜 괜찮다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우리 김대북 대표 의견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선택을 해 주셨거든요. 자, 김대북 대표 어떤 내용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로봇이 약간 이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가격에 대한 부담감.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이제 올라올 때는 그 액추에이터, 감속기, 모터 할 것 없이 다 올라왔고, 예, 최근에 그 로봇이 올라오는 것은 대기업에서 M&A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어떤 로봇과 협업을 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M&A 관련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거의 다 한순환했고 결국은 로봇의 일환으로 보면 로봇의 이제 배터리가 중요한데 이 배터리를 그냥 뭐 배터리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로봇이 뭐 충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배터리를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세계 유일하게 지금 현재 개발된 데가 실질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오늘 기대감이 주가가 있는 거죠. 올라갔단 말이야. 똑같은데 지금 이제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고 삼성 SDI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이제 10월 달에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갔던 섹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가 따라갔다고요. 그때 따라갔을 때 지금 현재 삼성 SDI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2개월 쉬고 오늘 올랐는데 오늘 올랐던 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라는 게 5천이라는 이 새로운 영역에 왔지만 삼성 SDI도 최근 동안의 움직임에서 신고가를 오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LG 엔솔은 신고가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전고체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지금 이제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한농화성은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가만히 보면 한농화성도 지난번에 별로 움직이지 않다가 오늘 속도가 냈다. 그래서 전고체가 압승한 거예요. 사실은 2차 전지는 여러 가지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로 올라간다고 하면 삼성 SDI의 미국 공장에 이 부품을 납품하는 한중 NCS 이런 것들이 세게 올라간 네. 물론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것도 보다 이게 더 많이 올랐고 그렇게 보면 오늘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시가총액 1위로 가는 이런 흐름에서 수급이 새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외국인들 수급이. 그러면 2차 전지가 뭔가 약진을 하는데 처음에 고리는 전고체 배터리로 걸었지만 사실은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배터리 쪽들은 이동근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당분간 주가는 잘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 뭐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건 지금 현재 모멘텀만 주어지면 가는데 최근에 오늘도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의 수급이 공통적으로 들어온 데는 배터리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연속성도 있을 거라고 예, 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요즘 지금 뭐 반도체가 굉장히 뜨겁고 자동차가 뜨겁고 물론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범 AI 기반으로 해서 섹터들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저희가 요 며칠 계속해서 2차 전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에게는 알찬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OX판 들어주시면요. 질문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 지금이라도 꼭 내 포트 안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O. 꼭 무조건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2차 전지 지금이라도 내 포트 안에 무조건 꼭 있어야 된다. O. 아니다. 뭐 좀 더 상황을 좀 더 지켜볼 만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조정 시 접근해도 되고 다양한 전략이 있지 않겠느냐. 모든 기타 의견은 다 X입니다. 무조건 꼭 담아야 된다. O입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제가 제일 흐뭇할 때가 이럴 때입니다. O, X, 중립 이렇게 의견이 갈라질 때. 그러면은 X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김동엽 대표의 O의 의견 먼저 들어보고 또 두 번의 의견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O라는 팻말을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밤에 나왔을 때 섹터 얘기 드린 게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그렇죠.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 드렸고
사실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죠. 뭐 이수 스페셜티도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 4일째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뭐 배터리 관련주들도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지금 그냥 너무 로봇이라고 하는 거에 그 어떤 그 이상향에 너무 취해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되게 비쌉니다. 네. 비싸서 비싸죠. 원래 전기차로 쓸 때도 하이엔드급 뭐 억대 넘어가는 거 아니면 못 쓴다 정도 얘기가 나왔던 배터리거든요. 사실 쓰는데 한계가 있는 뭐 지금의 기술로서는 3원계라든가 LFP보다 한 대여섯 배 이상 비싸기 네. 때문에 전기차 같은 데는 거의 못 쓰죠. 왜냐하면 배터리 원가가 자동차의 한 40% 50% 차지하는데 서너 배, 여덟 배 비싼 배터리를 어떻게 갖다 쓰겠어요. 싼 자동차에다 못 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휴머노이드에는 배터리 원가가 사실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건가요? 원래 들어가는 용량도 작고 휴머노이드가 사실 되게 무거워 보이지만 한 4, 50kg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한 10% 정도 용량을 집어 넣는다 그래도 한 4, 5kg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다만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이게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굉장한 환상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2032년도 예상치가 지금 100조 정도 돼요. 네. 거기서 5% 내지 10%라 그러면 이론적으로 10조 미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지금부터 6년 뒤에 10조 미만의 시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고체가 마치 뭐 모든 걸 다 대체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오버죠. 전체 여러 업체들이 분명히 전고체를 가지고 그래요. 난리를 치겠지만 솔직히 나중에 나눠 먹게 되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럴 수 사실 있습니다.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어차피 그 아틀라스도 처음에 지금 시제 모델은 4억이 든다고 하지만 이제 몇 년 뒤에 양산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코스트가 다운되는 것처럼 전고체도 물론 되게 싸질 그렇겠죠. 겁니다. 몇 년 지나면. 근데 어쨌든 휴머노이드 예상하는 시장 규모 대비해서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부 다 전고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전체 배터리 시장도 10조 원 내외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배터리에 대해서 로봇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기대값이 사실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를 들었다. 5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은 X의 의견이거든요. 들어보면. 근데 네. 평면은 5를 드셨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걸 다 따지느냐 문제거든요. 그런 시장은 지금 아니다. 그런 걸 다 따지면 로봇도 올라가면 안 되고 우주항공도 갈 이유가 없는 섹터인데 지금은 시장이 한마디로 매드잖아요. 예, 그냥 수급으로 밀어붙이고 그래요. 꿈이 있으니까 그냥 보낸다 이런 시장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사실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죠. 그렇다면 로봇의 배터리 10조 시장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ESS 쪽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ESS를 굳이 전고체를 쓴다고요? 아니, 전고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전지의 확산. 왜냐면은 오늘 같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또 ESS 쪽도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이죠. 그 네. 정부에서 ESS 지금 몇 달 전에 1조짜리 발주했을 때 7, 80%를 SDI가 발주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2차 발주도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SDI가 유리할 거라고 보이고 전고체도 지금 상용화 시점은 SDI가 제일 빨라요. 27년도나 뭐 그래요. 빠르면 올해 말이고 LG는 덜 오르는 게 30년도가 목표인데 그거 한 1년 땡기겠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기술 격차는 어쨌든 있고 SDI가 제일 전고체는 주목을 받을 확률은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동훈 대표의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X입니다. 네. 본인이 말씀하신 전고체 배터리인데 또 X예요. 이것도 아주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아니 적절하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은 제가 네.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니까 꼭 있어야 돼, 제가 꼭이라는 꼭 내용들이 반드시 꼭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는 아니고 어. 거기에서 이제 좋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뭐 크게 입에 거품 물고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다면. 거죠. 예,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지금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지금요. 네. 그러면 지금 전고체 배터리 했는데 X입니다. 그게 뭐 좋은 종목도 많은데 뭐 그 기회도 올 것이고 지금 반드시 아니 꼭은 그게 아니다. 아니고 네. 꼭은 아니고 네. 그냥 뭐 사면은 지금 사실 이제 자동차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거 눌리면 사면 될 것이고 어.
삼성전자나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지금 좀 며칠 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예, 이동근 그런 대표님은 것들 이제 조금 집어넣어 놓고 그나마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서 제가 들어가시라는 거지. 항상 제가 입에서 방송하면서 입에 발린 소리로 말씀드리는 거는 에코프로 얘기하고 삼성 SDI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꼭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결국 결국 나오면은 이동 사실이라는 대표님의 마음속에 꼭은 없지만 그래도 예. 괜찮게 볼만한 뭐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예. 뭐 지금 말씀한 2차 전지 전도체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볼만하다. 하지만 예, 나는 지금은 반드시 이제- 꼭은 지금 없다 예, 예. 이거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김동욱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장을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하면은 수익을 못 내요. 약간 흐리멍텅하게 시장을 정신 몽롱한 상태에서 해야. 어렵네요. 예,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 이성적으로 이것저것 잣대 하나 다 돼가지고 요거는 요래서 안 돼, 저거는 요래서 돼 이렇게 따져가지고 가는 게 있나요? 지금 뭐 현대차가 이성적으로 갔나요? 지금 주가 자체가. 저도 현대차를 계속해서 방송에 추천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뭐 전혀 이런 내용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네. 흐리멍텅하게 수익만 좋습니다. 자, 우리 김대복 대표님 또 중립이에요. 예. 의견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중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글쎄, 반드시 꼭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종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아까 이동근 대표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뭐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여러 개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 개 나왔고 그 상한가는 안 나왔지만 아니 삼성 SDI가 이렇게 오른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그럼 이거는 뭔가 변화거든요. 변화기 때문에 이건 삼성 SDI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게 개인들만의 움직임이 아니다는 얘기고요. 그런 흐름이라면 이것은 여기서 가격 조율이 나와서 지금 현재 다시 이제 장대 양봉 맞고 거래가 터졌다가 옆으로 쉬는 이런 자리가 오면 분명히 매수하는 자리가 온다. 그때 반드시 채워주시면 될 것 같다. 저도 그냥 우리 회원방에서도 그냥 뭐 에코프로 이런 거 막 밀어붙였어요. 그런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좀 급히 먹을 필요는 없다. 예, 그렇죠. 천천히 조정받고 해서 네네. 내가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어진다. 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섹터 두 분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길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에너지, 원전,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율주행, 물류, 반도체, 로봇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두 번째는 철강입니다. 철강 섹터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고 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엽 파트너가 선택한 토픽 섹터는 철강입니다. 오늘 철강 업종이 장 초반부터 비교적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철강 감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철강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내 건설과 조선의 수요 회복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철강 업황이 실제로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지, 또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중국이라는 큰 장벽에 있어서 막혔던 철강주가 오늘 반등 조짐을 살짝 보여줬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동엽 대표가 준비한 이슈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는지 만나보고 또 추가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철강이 바닥에서 일단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뭐 여러분들께서도 좀 느끼실 겁니다. 다만 훨씬 더 잘 가는 섹터들이 많고 재미가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매기가 쉽게 붙지는 않고 있지만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릴 때도 얘기 드렸듯이 작년도 내내 제일 많이 빠졌는데 결국 업황이 뭐 사라지거나 망하지 않을 섹터라고 하면 기사회생의 타이밍이 제일 좋은 섹터는 오히려 철강하고 석유화학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최근에 관련해서 그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매스를 들이대가지고 네. 구조조정을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없어지는 회사들은 아쉽겠지만 살아남는 회사들은 결국은
강자로 다시 탄생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철강주들 쪽에 대한 그 구조조정이 굉장히 심하게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걔네들도 물량이 너무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덤핑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굉장히 견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게만 할 수 없다 보니까 뭐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그것들은 결국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판가 인상으로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철강은 크게 본 세 부류가 있는데 네. 하나는 포스코 계열이 있고 하나는 현대제철이 있고 하나는 이제 중소형 철강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그래프 보시면은 꽤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서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정해주셨던 2차 전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본업도 살아나겠지만 사실 포스코만큼이나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회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살아나면 포스코홀딩스와 그 계열사들 그 한 대여섯 개 있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살아난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현대제철이 사실은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뭐 노사 붕괴나 이런 것들도 꽤 있지만 이번에 전기로 하나를 폐쇄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미국에다가 그 제철소 짓는다 이런 거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관세가 지금 철강이 50%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피해야 되고 또 현대 기아차 미국에서 직접 필요한 그 뭐 강판이라든가 이런 네네. 재료들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뚫어준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현대제철이 강하게 올랐고요. 원래 중소형 철강주들은 원래 그 가치에 비해서는 좀 덜 가고 있는 애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계속 알래스카 얘기를 하면서 또 약간 좀 엉덩이를 토닥거린다고 할까요? 뭐 한국 업체들이 알래스카에 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니 참 곤욕스럽습니다.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일부는 또 손들어서 가겠다고 하는 회사들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아무래도 알래스카 쪽에 관광 관련된 이슈에 좀 어울리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는 오히려 시장이 이제 어쨌든 5천이라는 미중의 지수를 도달이 된 만큼 그동안 수고해준 종목들은 잠시 쉬는 대신에 2월 달에는 조금 그동안 안 갔던 섹터들의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뭐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업종 또 좀 가벼운 거 생각해 보면 엔터라든가 뭐 게임주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2월 달에 안 갔던 쪽, 철강 쪽이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 뭐 원인 또 말씀해 주셨고 오늘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 좀 보여졌다라는 의견을 해주셨는데 그럼 세 분의 의견 동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지금 2월을 바라보고 내 포트 안에 있어야 될 섹터라고 생각한다. 5. 좀 뭐 아직 뭐 이르지 않을까 혹은 다른 섹터 지금 순환을 하고 있는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보느냐 아직 철강까지는 내 포트 안에 담긴 좀 그렇지 않을까 혹은 다른 의견들은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는다 5 아니다 X 하나 둘 셋. 오 김동현 대표 본인이 말씀하시고 X로 하셨어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물어보시면- 5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X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5의 의견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네. 그 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하고 화학하고 두 종목 보시면 돼요. 포스코홀딩스하고 거무석유화학 보시면은 네. 그게 이제 약간 돌파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철강부터 말씀드리면 철강이 못 갔던 이유는요. 중국 쪽에서 사실 이제 덤핑 물량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과잉 생산됐던 부분들이 국내 들어오면서 시장을 교란시켰어요. 국판하고 네. 이런 쪽에 교란시켰는데 그걸 이제 정부가 중국과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 쪽에 넣어보는 것 같다. 두 개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시켰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또 이제 반영이 되고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작년 때 K-스틸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통과가 됐었고, 그 다음에 철강이 본연적으로 못 갔던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주가는 올라왔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좀 침체가 돼 있었던 네, 부분들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이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 2에서 3% 정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유럽 쪽에서 탄소 국경세가 네. 부과가 돼서 1월 1일부터 해서 부과가 됐었고, 그다음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슬래브를 제외하고 나머지 또 관세를 부과를 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관세 부과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압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29년도까지 루지애나 제철소에 포스코홀딩스하고 투자를 해서 제철소 전기료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클리브랜드 클리퍼스라고 있습니다. 미국 철강 회사 냉영 쪽에서 상당히 이제 강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분 인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철강 업종들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철강 쪽의 열연이나 냉영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기 실적이 한 4,5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일부 증권사는 2,500억, 포스코 ENC 지금 중단금 때문에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업종들이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요. 우리 김종익 대표가 철강 업종을 들고 나오셔서 제가 이런 말씀이에요. 철강주가 한파를 지나는 중이다. 한파를 지나는 중이고, 아마 요 부분이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이제 그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쪽에 나오는데 그래요. 보니까 주택의 세제보다는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하고 세제를 그다음에- 왜 마지막에 건드겠다 했죠. 예, 예, 그렇죠. 공급 확대하고 현대제철 쪽에서 이번에 이제 당진 쪽에 봉현강 쪽 그 제철 부분을 그래요. 축소를 시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견디면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뭐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000P 달성으로 웃고 있는 우리 섹터들인데 지금 보면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던 섹터들은 좀 계속해서 제한적일 것인지, 아니면 이 제한적인 섹터들이 이제는 좀 움직여 줄 것인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동근 대표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는 제한적이었던 sek터들이 이제야 좀 움직일 것이다라는 의견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다 맞추지 못한다고. 네네.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 자기 순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먹을 것처럼 그렇게 하시거든요.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만큼만 하시면 좋습니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복 대표는 X입니다. 네. 아직 철강은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인가요? 그냥 크게 보면 이제 글로벌 경기가 화랑이 될 때 네. 우리 소재 섹터라고 하는 것은 철강 화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붐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동근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저가 공세 때문에 우리 철강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죽어 있다고. 그렇죠. 이건 일본도 죽고 미국도 죽고 다 죽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기술적인 어떤 반등, 아니면 회사가 황골 탈퇴해서 새로운 회사로 그래요. 변모하는 거, 이런 것이 만약에 발각된다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하나만 좀. 네, 그래요. 말씀하시죠. 예, 글로벌 철강 회사 중에 1등이 아르셀로미탈입니다. 근데 아르셀로미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한번 여러분들 차트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지금 못 봅니다. 아, 네, 네. 예,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르셀로미탈 한번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뉴코라든지 그다음에 CLF라든지 이런 쪽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요. 국내 철강사는 제가 좀 기대했던 게 대통령께서 PBR 0. 얼마 되는 이런 회사들 M&A 하시면 안 되나요? 이런 내용들이 작년 4월 22일 날 네. 정건사 리서치 센터장들하고 대담하실 때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들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대복 대표한테 이 질문 마저 그냥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던 5,000포인트까지 오는데 범 AI 섹터군 안에서 순환매를 해서 시장이 움직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동안 외면을 당했던 어떤 제한적인 어떤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던 이런 섹터들 차별화가 이게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이런 쪽 섹터가 올라올 거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차별화가 지속이 될 거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저는 차별화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5천이 만약에 그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확인되는 순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체질이 변할 기본적으로 것이다. 체질 변화가 나오는데, 그래요. 지금은 AI를 구축하고 있는 이제 컴퓨팅이나 이런 쪽 시장 흐름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기기,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중에 꽃을 피우는
지금은 이제 로봇까지 왔다면 네. 의료용 로봇 같은 의료용 그 AI 같은 경우가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부각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결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 AI로 통하는 현재 이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네, 그렇습니다.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동엽 대표님 본인이 준비하신 철강인데도 X예요.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만 굳이 그러니까 포트에 담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아는 보이는데 아, 좋아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이거 무거워서 잘 안 무겁다. 가. 그렇죠. 뭐 누가 때로 덤벼서 로봇이나 우주항공이나 원전처럼 이렇게 그렇죠. 때로 가는 모습이 나오긴 지금 완전히 제가 지금 때라는 말씀드리는데 한번 불이 붙으면 그쪽 한 10개, 20개 종목이 다 이렇게 불을 뿜어서 그렇죠. 그냥 무지막지하게 가는데 철강은 제가 봐선 아까 우리 말씀 주신 대로 그냥 포스코홀딩스랑 뭐 현대제철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뭐 석화에서는 금호석유와 지금 롯데케미칼도 약간 고개 들까 말까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업종 대장주인데 그래도 업황이 그 내에서는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그 녀석들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철강화학, 이 LG화학에 대해서 화학을 움직이던데 하시는 분들은 사실 LG화학은 좀 결이 좀 다른 거죠. 엔솔에 대한 지분으로 인해서 움직인 거다 보니까 이 화학 쪽으로 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른데 채팅창 보니까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아요. 철강은 움직일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아, 이건 본인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뭐 이동근 대표님 지금 담아도 된다고 보시니까. 그러면 이 질문 마지막으로 김동현 대표님. 네?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던 섹터들 이 차별화 지속이 될까? 우리 김동엽 대표 앞서 김대복 대표에게 질문 드렸으니까 이것도 김동엽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5,000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이 차별화는 지속될까요? 아니면 이제 뭔가 좀 체질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외면받던 섹터들이 외면받던 섹터들이 차별적으로 차별화가 계속 이렇게 해서 외면을 받을 건지 아, 아니면 이제 좀 체질이 변화가 될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뭐 산업도 여러 가지 뭐 섹터들의 어떤 그 처해 있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아까 외면 쪽에서 올해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섹터들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런 쪽에 관련된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제 뇌리에 없다고 하면 저는 쳐다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그렇다면 외면받다가 조금 뭐 차별화가 지속되지 않고 뭔가 체질이 변한다 할 만한 섹터는 어느 쪽에 있으실까요? 앞서 이동근 대표님께서는 철강, 화학 뭐 이런 쪽도 얘기해 주셨고 했는데 철강하고 석유화학은 저도 동감하고요. 네. 게임하고 엔터 쪽에 엔터 쪽. 대한 그 그림은 저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앞서 관전평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2월 눈여겨봐야 할 섹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남은 1월 약 한 주 정도 남아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관심 가져볼 만한 베스트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남은 1월이라고 했지만 또 말씀 중에 나는 뭐 상반기까지입니다. 나는 뭐 1분기까지입니다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 먼저 이동근 대표 순서에 따라 먼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의 탑픽 종목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글쎄 이제 뭐 실적 기준으로 해서 실적. 맞습니다. 실적을 최우선으로 봤다. 예, 실적을 최우선으로 봤고 네. 사실 제가 종목을 지금 하는 것보다 음. 앞에 우리 김동익 대표께서 언급을 했지만 철강이나 화학 쪽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 우리가 다 맞추는 거 힘들거든요. 힘들죠. 예. 그래서 뭐 계속 뭐 우리는 이게 좋다, 이걸 갈아타시면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못 내고 손실이 그럴 수도 있다. 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강원랜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날 강원랜드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수익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종목을 갖다가 길게 끌고 가시면 끈기 있게 가셔야 수익을 내는데 그게 더 오히려 수익을 낼수 있다. 그게 더 나은데 우리는 뭐 그냥 천하무적이라 생각하고
이것도 하면 되고 저것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종목을 그래요. 공개 한번 지금- 해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예.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혁 대표 좀 안정적이고 끈기 있게 갈 만한 종목이 지금 시장에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이동근 대표가 선택한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SK 하이닉스 뭐 가장 든든한 종목이긴 하죠. 든든한 게 아니라 그냥 욕 안 얻어먹을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SK 하이닉스는 뭐 누구나 삼성전자나 누구나 해도 뭐 떨어져도 별로 말씀 안 하실 것 같고요. 예, 올라가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SK 하이닉스 이제 방송에서 너무 이렇게 하면 뭐냐 지금 도대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요. SK 하이닉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직 실적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게 ADR 상향을 하냐 안 하냐 내지는 또 그걸 안 하면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딱 액면 분할하면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액면 5,000원이거든요. 네. 삼성전자만큼 그냥 한 500원 하든지 안 그러면 네이버만큼 100원으로 하든지. 예, 그렇게 하면 쪼개버리시죠. 쪼개버리면은 주가가 지금 현재 한 10대 1 액면 분할하면 75,000원 정도 되는데 뭐 벌떼처럼 하면 달라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실적도 실적이고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 SK 하이닉스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동근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바램을 거기 같이 얹어서 SK 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선정 기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놓고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예, 뭐 업황 쇼티지고 실적 호전입니다. 실적 호전, 네. 업황, 쇼티지.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대복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김대복 대표의 탑픽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전선 쪽을 계속해서 보시는 건가요? 어느 쪽을 보시는 이제 걸까요? 전력 기기죠. 전력 기기 쪽으로. 전력기기인데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그 이제 반도체만큼은 성적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사실은 뭐 미국에서 쇼티지가 났는 게 그 에너지가 가장 먼저 나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에 컴퓨팅이거든요. 그러니까 D램이나 랜드는 그 다음이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에너지원이 없어서 못 짓는 거고 에너지원은 뭐 전기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에 갖다 주는 건데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배전반이나 이제 고압 전력 고압 변압기를 가지고 있는 이 LS가 좋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은 가격대도 이제 지난 주에 그 55만 4천 원 찍고 나서 지금 약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내려왔는데 가격대는 뭐 아랫단에서 50만 5천 원 이하에서 매매하는 게 좋겠고요. 목표는 60만 원, 손절은 4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기기 LS 일렉트릭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얘기할 때 전고체 배터리 말씀하셨어요. 예. 그쪽에서 좀 종목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쪽의 종목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어갖고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에서 샀는데 우리 회원방에 샀는데 네. 여기 와서 이게 우리 회원방에 있는 거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전고체 배터리에서 네. 우리 김대복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탑픽 종목은 어느 쪽인가요? 삼성 글쎄, SDI인가요, 역시? 삼성 SDI가 제일 좋고 중소형주들은 한농화성도 좋고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도 좋고 이수 스페셜. 레이크 멀티리얼도 좋고 위치도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삼성 SDI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삼성 SDI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한농화성이나 하나씩 네. 하나씩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삼성 SDI는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모양은 뭐냐면 네. 10월 달에 이런 랠리를 가져왔다가 조정받고 여기 10월 달을 넘어간 거예요. 이게 신고가죠? 예, 주가라는 것은 N자형 파동을 가장 좋아하고 이 신고가라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네. 이걸 지금 현재 따라가는 종목들은 다른 쪽에서는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다른 쪽에서 시장 흐름은 여기 보면 한농화성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네. 이게 넘었죠. 이게 또요. 여기는 앞에 랠리가 없는 상태에서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별로 안 빠진 종목에서 올라왔다는 얘기고 이건 어떤 개별성의 종목이니까 이건 등락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여기 LG 엔솔 같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여기 앞에는 랠리가 있었는데 위에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SDI보다는 좀 약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속도가 좀 늦다는 얘기니까 그냥 이쪽 안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이쪽하고 좀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종목이 여기 이제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이런 종목은 똑같은 이건데 원래 우리는 이런 것들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종목인데 오늘 고개를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김대복 대표님 2차 전지에서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탑픽 종목은 어느 종목인가요? 삼성 SDI죠. 삼성 S 역시. 예. 삼성 SDI. 예. 그렇다면 이것 또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할 접근. 예, 그러니까 제가 삼성 SDI를 내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실렸으면 거래가 죽는 날이 있고 오르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거래가 전일보다 늘어나면서 양봉 나오면 그날 사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김대복 대표의 탑픽 종목 만나봤고요. 베스트 종목은 LS 일렉트릭이었고요. 저희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또 여쭤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이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쪽에서 나왔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네. 사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날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는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려다 시간 부족으로 아주 짧게밖에 코멘트를 못했는데. 네네. 부동산. 그렇죠. 네. 네, 서부 그래요. 어떤 종목인지 제가 바로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보시죠.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김동엽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서부 T&D입니다. 네. 부동산 맞네요. 네. 일단 관광 호텔업을 아주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이번 4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 한 40%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한 40몇 프로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난 그 월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산의 그 낮은 상가 쪽에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 다 재개발 들어갔거든요. 네. 관련돼서 또 신정동 도시첨단 물류복합센터까지 개발이 가시화되면 한 2조 원대 이상의 평가 차익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또 호텔도 지금 성황이고 또 뭐 일본으로 가던 인바운드 중국 관광객도 네, 우리나라 꽉꽉 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객실 점유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서울에서 제일 큰 1,700실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좀 앞으로도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고 그래요. 제가 한 15,000원 정도 내외를 1차 목표가로 봤는데 오늘 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예. 지금 15,060원이네요. 네, 무리 없이 일단은 올라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올라가는 종목도 몇 면을 보면 아까 이제 업종과 섹터는 다르지만 항상 이런 거에 피날레는 장대양봉으로 한번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내일이고 아니면 다음 주 1월 가기 전에 한번 장대양봉 쓸 거다. 그리고 제가 그래요. 제일 요걸 주안점으로 두는 건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 3일체 돼가지고 한 달 전부터 집중 매수하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뿜어주고 끝날 거다 이런 관점입니다. 사실은 월요일 날 말씀하셔서 큰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말씀해 주신데 저희 잠시 후에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서부 잊어버렸습니다. 서부 네, T&D, 네. T&D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세 분이 공개하신 눈여겨봐야 될 베스트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가 선택한 베스트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파트너의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는 76만 원, 목표가는 8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70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김대복 파트너의 종목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0만 5천 원 이하,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45만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엽 파트너의 종목은 서부 T&D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2,900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베스트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5천 돌파 한국경제TV가 응원합니다. 저희 오늘 특집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일장에 대한 이제 전망을 보도록 할 텐데요. 한 줄 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대표가 생각하는 내일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되시나요? 변곡일. 변곡일을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네네, 짧게 해주시죠. 예. 시장은 좋으나 변곡일이 오고 있다. 예, 일단 이제 1월 30일을 여러분들 이제 개인 그 유튜브 방송 이동근 투자클럽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네.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흐름을 관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가 생각하는 내일 시장의 한 줄 평은 예, 투트랙 전략. 아까 얘기했던 건데 제 김동건 대표라고 그랬네요. 김대복 대표. 예. 네, 죄송합니다. 네. 투트랙 전략. K 장세를 염두에 두고 추세 추종하는 종목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내일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같이 낙폭주도 그래요. 같이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투트랙으로 하나는 길게, 하나는 예, 그때그때 그렇습니다.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면 그것도 좋겠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 내일을 바꾸는 돈 되는 시황을 저녁 5시에 하거든요. 유튜브에. 김대복 얼굴 딱 보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가 생각하는 내일 시장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전망 아, 이게 사투리로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보시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김대복 대표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김대복 대표님도 잘 못하실 겁니다. 네, 왜냐면 부산 사투리가 아니어서. 네. 아, 그러면 우리 저 이동근 대표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아, 그렇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짧게 들어봤는데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김대복, 김동엽 두 분이 준비하셨는데요. 김대복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얘기 하실지 5초 드릴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뭐 구조 조정되는 종목 네. 내일 종목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김대복 대표는 8시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자, 김동엽 대표는 오늘 지금 바로 입장인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네. 저도 내일 공개 방송. 내일 공개 방송 있으세요? 예. 그래요. 일단 김동엽 대표 지금 들어오세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동근 대표 내일 오전 8시부터인가요? 예, 내일 아침부터 해서 2월달 주도 섹터가 뭔지 확실하게 집어드릴 테니까 아침 8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대복 대표는 실적 시즌 본격화가 돼서 주목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 너튜브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서 세 분 함께 해주시면 로그인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특집 진짜주식 3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